뉴욕 증시가 4주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기분 나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쉬어가자라는 느낌이 좀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상승 출발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바로 하락 전환됐었고 낙폭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들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낙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경계심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 그런 것들 때문에 매도가 좀 나왔다 정도로만 평가되고 있고 시장에 대한 어떤 나쁜 전망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종목군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증권사들이 목표 가격을 올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그 업종군들은 어떤 건지 근데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위쪽에 있는 종목들인데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이제 연말 배당주로서 금융주들 많이 노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좀 결과물이 시원찮죠. 금융주들이 이제 배당을 동결하거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당금을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압박, 특히 이제 횡재세와 같은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요즘에 골골거리고 있다. 그냥 병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1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이 그냥 일단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악재나 이런 요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멀리 있는 기대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들이 증시에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점권과의 어떤 지지선과 좀 멀어진 듯한 느낌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경계심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둘 다 이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뚝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 다우지수는 그냥 그대로 하락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은 장중에 또 한번 크게 올랐어요. 근데 다시 떨어진 모습이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플러스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 전환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제 사이먼 먼데이까지 연결되는 이런 매출 시점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기대감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금리 인하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에게는 계속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경제지표 상황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다우지수 상황에서는 조금 좀 힘에 붙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크게 밀린 모습 아니에요. 다우지수 마이너스 0.16이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07입니다. 밀렸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수치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자, 내용들 살펴볼게요. 일단은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올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중국의 광군제는 조용하게 잠잠하게 그냥 발표도 없이 넘어간 거에 비하면 미국 쪽은 확실히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사이먼 먼데이입니까? 사이버 먼데이가 맞습니까? 이게 뭔가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이버 먼데이라고 지금 여기가 나와 있는데 사이먼이든 사이버든 간에 아무튼 사이버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버 먼데이라는 게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직장인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할인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에 주말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이 이제 이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시점까지의 어떤 쇼핑 시즌 진행이 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이번 주 내내 이 할인 행사가 지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매출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어도비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거 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쪽에서도 지금 많이 판매가 늘어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난리예요. 할인 행사 오늘까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할인해주는 게 이제 매년 한 번씩 있으니까 이때를 노려서 연간 구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네, 의류, 보석, 등등등, 가전제품 등등등,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어서,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 이번에 이런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소비와 관련된, 이 소매 판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이들, 네, 해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연결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12월 달은 또 연말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할인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주까지라고 하지만 연말 할인으로 같이 연결되는 모습이 있고, 또 매출이 잘 나오는 상태에서는 당연하게도 계속 더 팔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의 어떤 연장, 감사, 추가 연장, 이런 거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소피파이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계속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되고, 후불 결제자들이 늘어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제에 관련한 기업들이 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소비가 이제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낮아졌다. 그리고 성장률은 안정되고 있는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 같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물가 안정성과 그 다음에 성장률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금리까지 인하를 시켜주게 된다면 굉장히 강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밌는 건 뭐냐면 연준의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 될 것이고, 타격의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즉 경기에 타격을 줄 만한 일들이 거의 없다. 이제는 악재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분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수치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런 시장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것이고, 시장이 올해 마지막 달로 이동하게 되면서 긴장감도 완화될 것이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나쁠 게 없겠죠. 그리고 중동 지역에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같은 경우도 휴전 기간을 또 연장하게 되면서 유가가 또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30일 날 이제 휴전이 끝나는 날인데, 그때까지 또 좋은 결과가 있을런지 모르겠고요. 또 11월 30일은 오펙 이 회의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추가 감산을 한다든지 등등 나오면 유가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유가가 올라가봤자 거기서 거기 아니겠는가 라는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 상황에서 보면은 시장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 압박감이 좀 있을 거예요. 누르는 형태, 경계심, 차익 매도 계속 나오겠죠. 하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거나 전체적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대치가 높은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과 함께 국내 증시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2차전지 이런 쪽으로도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도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게요. 반도체 쪽은 올라가고 2차전지가 내려가게 된다면 지수는 눌리면서 종목만 올라가는 또 그런 종목 장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생각해 나가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숨고르는 증시 속에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린 종목은 어디인가? 사실 이건 별 의미는 없긴 한데요. 그래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것은 뭔가 보여지는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함부로 올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지 않아요. 목표 주가를 오히려 내리는 모습이 좀 있죠. 그러면서도 역시 매수 의견을 뭐 제시하겠습니다만 목표 주가를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 있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직도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거든요. 삼성증권은 크래프톤의 주가를 22만원에서 25만원 조정했다. 크래프톤 주가 요즘에 계속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부분들. 부국증권도 목표 주가를 올렸다. 자, 3분기 배틀그라운드 뭐 어떤 부분들 여기 해가지고 안정적 실적 등등등 해가지고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좋은 얘기는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거. 그다지, 네, 이상한 얘기죠. 네. W게임즈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목표 주가를 6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다올투자증권은 7만원대로 올렸다. 카지노 게임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W게임즈는. 네, 그래서 유튜브 부분에서 뭐 기대감이 좀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상 제가 불만인 것은 이거예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뉴스를 내보낸다는 거. 그러니까 이 종목 올라가네? 어디 보자. 와, 이런 거였어? 야, 목표 주가 더 올려잡아.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올라간 종목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목표 주가 더 올려주는 건지 뭐 때문인지 아니면 올라가 있으니까 개인들한테 너희들이 사세요. 내가 팔게요. 이렇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장비 종목군들. 근데 이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에서는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조심해야 될 종목들 이야기 나오는 게 HPSP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잡았어요. 42,000원에서 58,000원으로. HPSP도 그동안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독주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크게 올려잡았다는 게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되겠죠. 아무리 장비 수주가 늘어나고 뭐 좋다고 하더라도요. 미리 주가가 올라가 있다면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다가 이제 한미반도체도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 좀 해드렸던 부분이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키를 맞춰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네 그냥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조정을 낮춰가지고 그죠? 가격을 좀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만나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자기 혼자 독주를 하게 되면은요. 다른 기업들이 엿먹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올라가는 쪽에 집중이 되고 관심들이 많이 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물론 이제 AI 반도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이제 상승폭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천천히 올라가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일 거고요. 뭐 횡보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나 이런 쪽 장비 쪽을 공략하고자 하신다라면 아직 올라오지 않은 종목 등 위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네, 뭐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뭐 클리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네, 목표 주가도 다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뭐 중국 쪽에 네, 중국 쪽 경기 부진에 의해서 화장품주들이 별로였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K-뷰티라고 해가지고요.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답니다. 미국에서 아주 그냥 인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 쪽에 팔아먹는 것보다 미국 쪽에 팔아먹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판매 가격 단가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날 테고요.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은 지금 보면 광군제 때 화장품 판매 1위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하나도 없어요. 얘들이 이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다 팔아먹는 게 훨씬 더 뭐 기대치가 더 높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기업들도 미국 쪽으로 많이 진출하는 모습이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다. 근데 이게 중국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의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났느냐를 중국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물론 이렇게 알려줘도 당연히 지들이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네, 걔네들 좀 내려놔야 되죠. 너무 허세가 좀 세다는 것을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미국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목표 주가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목표 주가가 높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패턴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더 세게 갖다 불어 넣는 게 뭐 문제가 아니겠네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더 달라붙으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심해야 돼요. 네.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만 대응합니다. 근데 이쪽에서 업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괜찮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게임주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뭐 게임주는 근데 중국 영향이 좀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종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그쪽에서 좋아지고 있고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은행주 이야기인데 배당주 쪽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는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뭐 배당만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배당주들이 근데 힘 못 쓰는 이유가 뭐 여기서는 이제 뭐 횡재세 논란 뭐 그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들, 정책적인 어떤 그 압박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금융주 전반에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배당에 대한 매력 때문에 연말에 올리는 그런 형태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대부분이 이제 분기 배당으로 많이 나눠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융주 섹터가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목 배당을 많이 주기는 하는데 나눠서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모든 배당을 다 받아 먹으려면 1년 내내 주식을 보유해야지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또는 우리금융지주 이런 기업들은 기말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감이 좀 있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렇게 분기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그 횡재세와 같은 이런 부분들, 이 횡재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얘기 나오는데 어찌될지 모르는 거죠. 네,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상할 게 없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보험주 뭐 이제 전부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뭐 증권주들은 그래도 증시가 좀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생각은 되는데 그것도 조금 체크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시장의 어떤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금융주가 못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횡재세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과 이윤세로 불리는 이 횡재세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등이 초과 이익분을 이제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들은 이제 100억까지만 벌어라고 했는데 110억을 벌었어. 그럼 그 1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이제 횡재세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걸 왜 횡재세라고 해야 되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근데 왜 그걸 또 세금을 더 내야 되죠? 이 세금은 진짜 물론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해서 뭐 그렇다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금융기업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건 있겠죠. 금융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대 마진을 너무 심하게 만들어낸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이익분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현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매출이 늘어나는 게 맞아요. 예전에는 뭐 1억 원의 대출을 발생시켜가지고 거기서 뭐 이자가 뭐 100만 원 나왔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2억 원 대출을 발생시켜야지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물가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1억 가지고는 뭐 생활을 못한다. 2억을 줘라. 집값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에서 대출 받을 때 옛날에는 1억만 대출 받아도 와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1억 대출 받아가지고 누쿨 바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참 글쎄요.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은행이 너무 많이 챙겨 먹는 것도 맞아요. 뭐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네들은 이제 돈놀이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도 안 하잖아요. 그냥 돈놀이만 먹고 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걸 또 이용해 가지고 정치 쪽에서 이렇게 뭔가 뭐 위하는 척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자, 글쎄요. 일단 은행 자체를 이렇게 쥐고 흔든다는 것도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닌데 뭐 아무튼
뭐 이런 그 횡재세에 대한 부분이나 정치권의 압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행주들이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은 있다.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시장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요.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은 뭐 꾸준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시기적인 부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상승세를 연결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별 기업들의 이런 수익을 뺏어 먹는 거, 난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주들에 대한 관점은요. 저는 내년도까지 일단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는 기간까지는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보험주 섹터는 조금 이제 부담이 많이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주 쪽은 어진간한 이제 상황들을 봐가지고 적당한 시점에서 빠지는 것을 권장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뉴스가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심, 차익 매물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기대감은 좀 커져 있기 때문에 또 통과가 되면서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군들을 이제 뭐 화장품, 게임, 뭐 반도체 이런 쪽으로 많이 내세웠는데 저는 한 가지 불만은 이거예요. 업종적인 부분들은 그래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종목들은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을 목표 주가를 더 내세우면서 이봐라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죠. 물론 인기를 끌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기 있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건 아닐 거라는 얘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금융주들이 횡재세 때문에 골골하다. 뭐 횡재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의 압박이 일단은 금융주 섹터에 대한 어떤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것은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정도는 생각하시고요. 근데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나갔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금융주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이런 금융 섹터들에게는 관심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너무 이제 옛날의 어떤 상황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무조건 이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투자가 되겠죠.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너무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주식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적당한 지지선과 목표가를 정했다면 그냥 매수하라. 이것저것 따지고 있다가 주식이 올라가 버리면 후회만 남을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이 바닥일까요? 어쩔까요? 네. 그러다가 주가가 훅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겠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하다가 또 훅 올라가면요. 그때라도 살 걸 그랬네요. 지금은 또 어떨까? 계속 똑같은 거의 반복이거든요. 그냥 너무 걱정스러우면 조금만 사세요. 근데 또 조금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몰빵 치려고 근데 그렇게 고민한 건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사는 게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안 사고 막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 찔러놓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좀 더 사고 이렇게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면 주식을 매매할 만한 그런 어떤 준비가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무서울 때, 힘들 때, 네,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좋은 기회 잘 잡아봐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